미세먼지가 농작물 생육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햇볕이 차단되면서 채소나 화훼 생산량도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30명 가까운 학생들이 설사와 복통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 내각에 전북 출신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 최정호 국토부 장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미세먼지가 조금 가라앉았지만 최근 나빠진 공기질에 시민들 누구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런 미세먼지는 인간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시설하우스 농작물 생육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농민들이 울상이라고 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 좋은 장미꽃을 생산해 국내외 판매 중인 전주의 로즈피아. 비닐하우스보다 채광이 잘 되도록 많은 비용을 들여 유리로 높다랗게 온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일 미세먼지로 잔뜩 찌푸린 하늘에 햇볕을 볼 수 없어 장미 생산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끼는 날이 오래되면 그 효과가 떨어져서 수량성도 떨어지고 또 꽃 품질도 좋은 품질의 장미를 생산하기 어려워서 미세먼지는 태양볕을 차단하는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실 내부로 흘러든 먼지는 잎에 달라붙어 광합성을 방해하고 잎 뒤에 기공까지 막아 식물체가 숨을 쉬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채소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창 제철을 맞은 삼리의 하우스 딸기도 미세먼지 때문에 맥을 못 춥니다. 일조량이 3분의 1로 감소하면서 생육이 좋지 않고 당도 또한 뚝 떨어졌습니다. 봄철 미세먼지에 겨울철 이상 기온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은 25% 내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가 나빠해가지고 해가 별로 안 들어오는 편이죠. 일조량이 없으니까 딸기 상태도 안 좋고 당도도 떨어지고. 우리를 서서히 옥죄어오는 먼지의 공포. 농작물 역시 미세먼지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보령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가 논의되면서 전북 미세먼지 완화 여부가 관심입니다. 전라북도는 충남의 노후 화력발전소가 전북 지역 대기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있었던 만큼 정부의 폐쇄 입장에 환영하며 충남에 집중된 나머지 발전소의 가동 중단 논의가 이어지길 희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보령 1, 2호기 등 노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검토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십 명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개학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하자 교육당국은 당장 학교 급식을 중단하고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17명이던 만성초등학교 식중독 의심 환자가 하루 만에 또다시 늘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오늘 학생 전원을 조사한 결과 복통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학생이 11명 더 추가됐습니다. 현재까지 식중독 의심 환자는 28명으로 학생 1명은 A형 간염 증상까지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은 급식을 중단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현재 지금 식중독 의심으로 급식을 중단한 상태이고요. 의심 환자들의 가건물은 수거해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이 특정 학년과 반에서 유독 많은 점으로 미뤄 교실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에 따른 식중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일단 학교 급식을 전면 중단하고 급식 재료와 환자 가건물을 수거해 역학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당분간은 오전 수업만 하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도 감염 가능성이 커 담임교사가 개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가짜 조합원들이 적지 않다는 전주 MBC의 보도 이후 해당 농축협의회 한 감사가 한창입니다. 무자격 조합원 수십 명이 정리됐지만 도내 조합장 선거 유권자만 20만 명으로 선거 전까지 모든 가짜 조합원을 걸러내기는 역부족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오는 13일 치러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대부분 조합이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지만 언론에 지적된 몇몇 농축협은 조합원 자격 재조사가 한창입니다. 가짜 조합원을 정리하기 위해서인데 선거인 명부 수정은 선거 하루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12일 6시까지 이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통합명부상에 선거권 없음으로 저희가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가짜 조합원을 모두 걸러내긴 쉽지 않은 상황. 선거 참여 조합원은 농축협마다 최소 1,000명이 넘지만 가짜 조합원을 걸러낼 인력이 부족합니다. 조합원 여부를 전면조사를 한다면 한 5가구 이내. 축산 같은 경우는 한 서너 가구 정도. 축사와의 거리도 많이 있고. 언론 보도나 민원으로 재조사에 나선 일부 조합을 제외한 대다수 농축협은 자체적으로 명부를 확정한 상황이어서 가짜 조합원에 대한 의혹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 서울, 부산, 대구에서 합쳐서 한 170명 정도가 가짜 조합원으로 추정됩니다. 더 많은 가짜 조합원들이 있을 거라고. 현직 조합장의 재선 성공률은 65%에 가까워 직원들이 나서 가짜 조합원을 걸러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농축협 간 교차 감사나 중앙회 차원의 감사 없이는 가짜 조합원 논란은 가라앉기 힘든 상황입니다. 선거가 코앞이지만 농협의 늑장 대응으로 가짜 조합원 정리가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일부 조합에서는 선거 뒤에도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효성이 전주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수소차 경량화에 탄소 섬유 수요가 늘면서 생긴 일인데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돼 매년 2,000톤의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전주 효성 공장입니다. 전체 공장 부지 5만 4천 평 가운데 현재 공장이 들어선 면적은 1만 3천 평 가량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공터로 남아 있는데 내년 2월이면 이곳에 추가로 공장이 들어섭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468억 원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지금의 2배로 확대하겠다며 전라북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첨단 소재 산업이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전라북도 경제에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이 됐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10배나 강하면서도 무게가 4분의 1에 불과한 꿈의 신소재입니다. 자동차와 항공기, 풍력발전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철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 전기, 수소차가 경량화돼 국내의 탄소 섬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증설이 추진됐습니다. 전 세계 수요가 매년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좋은 제품으로 해서 많은 고객을 확보했고. 하지만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가 기대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장 전체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 효과는 40여 명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연구 인력이나 그런 쪽에 관리직이나 그쪽에 많이 들어가요. 생산직이 조금 적어지죠. 라인이 전부 다 자동화돼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기업 효성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어려운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문재인 정권 중반기를 책임질 2기 내각에 전북 출신인 최정호 전 정무부 지사와 진영 의원, 조동호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만금 개발과 지역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실질적인 지방 분권 추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장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최정호 전 차관입니다. 익산 출신으로 최근까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해 전북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항공정책실장 등 국토부 내 요직을 거쳐 전문성을 갖춘 데다 업무 추진과 소통에 능해 입각이 무난할 전망입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국토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우리 국가 경제 활성화 일을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선 중진인 진영 의원도 새 내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창 출신으로 법관을 지낸 진 내정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역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통신 전문가로 부안 출신인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과학기술 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인선으로 새만금 사업과
호남고속도로 3내 구간 확장 사업 등 지역 기반 시설 확충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새로 임명될 장관들과 함께 도정 주요 현안들을 한층 속도감 있게 힘차게. 다음 달까지 임명이 확정되면 1기 내각보다 장관은 2명 더 늘지만 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공공기관장은 총 10명 이상 줄어 전북 인사보강은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가 50만 명이 넘고 행정 수요가 많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를 줄이려면 지역 거점 도시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전주 경기전 앞에서 제20회 전북 여성대회를 열고 지난해 미투운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행사에서는 전북 지역 미투운동을 촉발한 공로로 연극배우 송원 씨에게 여성운동 디딤돌상을,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전 김제시 관계자에겐 여성운동 걸림돌상을 수여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호남 충청권 최초로 신장 이식 500회, 간 이식 100회 달성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의들은 장기 이식에 관한 실적을 발표하고 새로운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1989년 60대 여성의 신장 이식 수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35차례 신장 이식을 진행했으며 간 이식도 103차례 실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전주 삼천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불이 나 사무실 내부 40제곱미터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 중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회계 시스템은 에듀파인 도입 시한 기간이 다음 주지만 도내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학생 수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정원 감축 등 행정 제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도내 대상 유치원 13곳 가운데 도입 의사를 밝힌 곳은 한 곳뿐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